안녕하세요. 이번에 재능 기부 프로그램 맡게 된 교육학과 20학번 홍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번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메시지는 이제 시를 단순히 이제 저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이제 시를 분석하고 읽고 막 참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막 외우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를 알아봤는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시를 순수하게 이제 감상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를 읽는 과정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껴본 것들 그런 것도 이상으로 뭐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그런 지식적 요소들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이제 어, 시를 읽고 뭐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험을 이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제가 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점은 뭐 시를 뭐 좋아하진 않아도 이제 자신이 뭐 시를 하나 직접 골라가지고 뭐 마음속에 그리고 간직하고 있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무튼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는 이제 심상, 세계자와 그리고 낯설게 하기, 시속의 이 순서대로 구성해 봤습니다. 네, 먼저 심상입니다. 저희가 동요 옛날에 뭐 동요에서 이 내용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뭐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세 가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연관된 요소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무슨 한 대상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 뭐 속성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를 읽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감각기가 더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구현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심상이라고 해요. 뭐 종류라고 한다면 시각적, 뭐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뭐 청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뭐 촉각적 심상,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이제 먼저 시각적 심상인데요. 시각적 심상은 저희가 눈으로 보고 이제 그런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머릿속에서 떠올렸을 때 떠오른 이미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무언가 대상을 보고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들 그리고 무언가를 보고 아 이거 무슨 색이야 라고 이제 떠오른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시에서는 이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박목을 시인의 산도와라는 시를 이제 여기 예시로 들어봤는데 이 구절에서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살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제 이 구절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 뭐 구강산이 뭔진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만 아 산이 그 석산 돌산이 보이는데 보라색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시각적 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청각적 심상인데요. 청각적 심상은 저희가 이제 귀를 통해서 무언가를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뭐 누군가 말하는 소리, 뭐 바람 소리, 뭐 소리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이제 느껴지는 그런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른 이미지들을 이제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정주용 시인의 향수라는 이제 시에서 서리 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가는 초람 지붕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뭐 시각적 심상도 아마 또 그렇게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도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도 떠오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서리 까마귀 우지 짚고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그 까마귀가 우는 그런 눈으로 보면서 떠오른 이미지들 외에 아 까마귀 우는 소리도 이제 떠오르네 라는 그런 것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후각적 심상인데요. 이제 후각적 심상은 저희가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냄새를 맡고 이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뭐 꽃냄새, 뭐 무슨 냄새 아니면 뭐 향기, 뭐 이런 것들 뭐 코를 통해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이제 표현한 것들이 이제 후각적 심상인데, 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산 넘은 남초원에라는 시에서는 이제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 읽는 5월이면 보리 냄새라고 이 구절에서 적혀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4월, 꽃피는 4월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사실적 관계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4월이니까 꽃이 피는구나라는 사실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시 안에서는 이제 진달래 향기가 나오는데, 진달래 향기를 이제 맡고, 아, 이제 4월이네?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보리 냄새를 맡고, 아, 이제 미를 읽는 5월이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뭐 진달래 향기랑 보리 냄새를 맡고 이제 떠오른 이미지들,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른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후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이제 촉각적 심상인데, 이제 촉각적 심상은 이제 저희들이 무언가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것들, 아니면 뭐 차갑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 아니면 누가 때렸을 때 아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지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렸을 때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시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뭐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이런 구절을 봤을 때,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이 구절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내 볼에 입을 맞추고 있고 그 입술이 뜨겁다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걸 이제 촉각적 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미각적 심상인데, 이제 미각적 심상은 사실상 무언가를 먹고 이제 뭐 떠오르는 이미지들, 뭐 단맛, 짠맛, 쓴맛,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 사양의 시, 이 시에서 이제 집집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말, 이 구절에서는 봄을 씹고 사는 말이라 했잖아요. 이제 봄을 씹는다는 게 이제 씹어보고, 이제 봄이란 거 저희들은 이제 씹어본 적도 없고 봄이 무슨 맛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봄을 씹는다는 이 행위를 통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각적 심상으로 표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요 안에서 이제 저희가 심상이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봄을 씹는 봄이 무슨 맛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막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아, 이런 게 느껴지네? 나는 그런 것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상 시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고들면 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이제 시를 읽을 때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각적 심상인데, 이제 공감각적 심상은 이제 심상들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대상을 보고 이제 그 안에서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감각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저는 공감각적 심상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시에서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이 시를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풀잎이란 시에서 이제 푸른 휘바람 소리가 나거든요. 라는 구절을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일상세계라고 칩시다. 그때는 저희들이 휘바람 소리 들으면 단순히 휘바람 소리 들리는 그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 하나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근데 시 안에서는 달라요. 이제 푸른 휘바람 소리인데 이제 휘바람 소리 들리면서 휘바람 소리가 파랗게 보이네 라는 것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음 예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앞서 말한 그 구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나는 이제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귀먹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뭐 단순히 아까 말했듯이 일상 세계였다면 이제 말소리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들리기만 했겠죠, 말소리가. 근데 시 안에서만큼은 달라요. 이제 말소리가 향기롭기도 하는데 들리기도 하네 라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계자화인데요. 세계자화라는 거를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세계자화라는 거는 자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면 세계를 통해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과정 자체를 이제 세계자화라고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 건데,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 시의 이제 구성 요소 중에 자아라는 거는 이제 결국엔 시적 화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돼서 좀 헷갈려 하실 부분들이, 뭐 김소월의 이제 진달래꽃을 예시로 들어보면, 나보기와 엮어 가실 때는 에서 나라는 게 사실상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김소월 시인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뭐 김소월이 이렇게 말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참고서에는 여성적 어조 뭐 이런 거니까 여자가 말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나가 나보기가 엮어라고 했으니까 시에서만큼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가 말하는 나가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착각하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냥 이번에 다시 이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은 세계예요. 세계는 이제 자아가 인식하는 존재거든요. 세계라는 건 이제 자아와 구별되는 모든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시를 들면 이제 시 안에서 이제 자아가 홍조라고 칩시다. 이제 뭐 제가 뭐 지금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말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커피가 있고 뭐 노트북이 보이고 뭐 마우스가 있어요. 뭐 폰도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나와 구별되는 존재. 그리고 이제 뭐 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한다면 이제 자아가 인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면 세계예요. 이제 내면 세계는 이제 화자가 세계를 인식하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어, 저는 내면 세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이 세계 자아와 과정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사실상 내면 세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말할 거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사람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불을 봐요. 네, 불을 이제 인식한다고 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그냥 일상 세계랑 시 안에서의 세계를 구별한다고 합시다. 그냥 저희들이 일상 세계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불에 대해서 떠올리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불이라는 건 이제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불은 불이에요. 근데 이제 시 안에서 세계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캐릭터가 이제 불을 보고 이제 뭐 차갑다, 뭐 뜨겁다, 뭐 여러 감정들을 느끼겠죠. 뭐 느끼는 것들. 뭐 뜨겁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을 거고, 뭐 예쁘다, 불이 예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불에 관련돼 가지고 뭐 내가 옛날에 불장난 하다가 불을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데, 불을 보다가 이제 불장난 하다가 이제 뭐 오줌에 지린 적이 있어라는 그런 자신만의 이제 나와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 안에서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이런 과정이 세계 자화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자아가 있고 세계가 있어요. 근데 시 안에서의 세계는 세계 자화라는 거는 자아가 세계를 인식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느끼는 내면 세계를 통해 느끼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 안에서 구현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면 세계, 이제 시를 읽는데 감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면 세계를 이제 자아의 내면 세계를 이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낯설게 하기인데요. 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파이프 모양 그림을 딱 떠올랐을 때 이제 파이프가 맞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담배를 필 수 있는 이제 실질적인 만질 수 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은 파이프 모양이 맞는데 이러면서 막 엄청난 이제 혼란이 오잖아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낯설게 하기예요. 이런 시가 이런 기능하고 있거든요. 낯설게 하기. 이제 이제 저희들이 사는 세계랑 그리고 시 안의 세계의 이제 그 경계를 허물면서 여러 각도로 이제 대상을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대해서 조금 저도 설명하기 좀 이제 어려운데요. 음, 시라는 게 이제 저는 이런 기능 때문에 이제 저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이제 아까 이제 일상생활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게 있어요.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저는 그냥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게 시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작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겠죠. 그냥 간단하게 알고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한 줄 요약인데요. 이제, 시는 결국에는 이제 왜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저의 생각을 이제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틀대로 받아들이려고요. 이제 뭐 관습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해왔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시 안에서만큼은 달라요. 왜냐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이제 시를 읽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받아들인 과정에서 이제 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느낌이랑 감정이랑 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이제 자신만의 경험들까지, 이거는 저희들의 일상생활만 살아가서는 얻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플러스 그 이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를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했지만 근데 뭐 굳이 저는 뭐 막 이제 시만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번쯤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네,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많이 읽었던 시들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하면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단순히 뭐 문학적으로 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이를 통해서 뭔가 떠오른다 아니면 아 내가 좋아하는 경험이 떠올라 아니면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음속에서 자신만의 이제 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가지고 있는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제 한번 얘기 들어볼까 하는데, 이제 백서 나와 나타샤 흰 당나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뭐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이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뭐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뭐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군이 와 이야기한다. 뭐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뭐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뭐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강응강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를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 글을 이제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제 기반해서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너무 뭐 같아가지고 혼술을 좀 했어요 그때. 그때, 그때 혼술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를 읽을 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시를 읽으면 이때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서 저는 이 시를 좋아합니다. 막상 그 과정에서 안 좋았던 것들을 많지만 사실상 애증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시를 좋아하게, 그러니까 무슨 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때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경험이라든가 뭐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나 이 시 계속 읽어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풀꽃인데, 풀꽃 같은 이걸 읽어봤을 때는 전 친구가 떠올라서 이 시를 좋아해요.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막상 좀 이상하거든요. 이상한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 친구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다른 친구도 있고 여러 번 같이 있다 보니까 얘는 이런 모습들이 있네. 뭐 저런 모습들이 있네. 이런 부분 내가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제 그 친구랑 계속 관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글을 읽고 이 시를 읽고 이제 얘가 떠오르네 하면서 저는 좀 좋아한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시를 소개드리면서 뭐 한 번쯤 뭐 시를 한번 읽어보자 뭐 이런 시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알아보고자 이제 간단하게 아무래도 이 강의 하나만으로 이제 모든 시에 대해서 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아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이제 아 이제 참조만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